세계적인 돌풍을 몰고 온 대화형 챗봇 챗 GPT가 유료 버전인 GPT-4로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. 스마트폰에 이어 또 한 번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지 빅테크사들의 AI 주도권 경쟁도 치열합니다.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GPT-4가 좀 공개되면서 네. 이게 존재감을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.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한 거예요?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의 챗봇이라고 네. 하면 대화를 할 때 좀 딱딱하거나 아무래도 좀 기계랑 대화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챗GPT 같은 경우에 네. 써보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정말 매끄럽네. 이거 정말 오.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. 이런 예.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뭔가 표면적인 정보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맥락을 얘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.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과거의 대화 맥락까지 같이 네. 가지고 오는 이러한 녀석이라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대화를 한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예. 주요 기능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뭐 문서를 생성한다거나 아니면은 질문에 답변을 잘하고 예. 또 이제 번역과 텍스트역을 하고요.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코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네.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예, 예. 그 코딩 프로그램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. 뭐 이렇게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.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미래에 없어질 직업, 예전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것도 좀 떠오르고 하기는 네, 하는데 네.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네.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네,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능력들을 좀 하나씩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. 특히나 챗 GPT-4가 나오면서 GPT-4가 나오면서 나온 능력들입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사람 같은 창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. 지금 이제 화면에 보게 되면은 얘한테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네. 신데렐라와 관련돼서 좀 내용 스토리를 써주는데 A부터 Z까지 A, B, C, D 순서를 다 써서 모든 알파벳을 네. 써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.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A부터 Z까지를 다 쓰면서 예.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. 또 이번 GPT-4의 가장 큰 네.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보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미지를 보고? 네. 네.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런 이미지를 주고 어떤 내용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미지를 주고 나서 저 이미지를 내용을 보고 그냥 저걸로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예. 그랬더니 이제 이게 요리를 뭐 할 수 있을지 봤을 때 뭐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,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, 머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 얘기 즉슨 아까 사진에 뭐 우유가 있었고 밀가루가 네. 있었고 이걸 이제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. 어. 그 밖에도 뭐 더 길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상된 추론 능력. 그러니까 마치 복잡한 내용들도 비서처럼 잘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이 정도 수준 되면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. 확실히 GPT-4가 좀 똑똑한 사람 같아졌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나오게 돼요. 예를 들면 시험을 보게 했는데 네. 실제 이제 퍼센트 점수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예. 퍼센트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90에서 90%, 99% 그러니까 상위로 치면 네. 한 1%에서 10% 성적의 생물 시험, 뭐 법률 시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똑똑한 사람 뭐 이 정도구나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좀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야, 제가 그냥 단적으로 느끼기에도 이게 사람보다 나은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.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 챗 GPT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 틀린 답변을 하는 이른바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제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예. 우리나라 말로 쉽게 설명하면 환각이라는 건데요. 이게 그러니까는 이 원리 자체가 네.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해서 잘못된 대답이 나온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보면은 챗 GPT는 다양한 데이터에서 이른바 빈칸 채우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 중에 이 빈칸에 뭘 넣으면 좋을까라는 걸 떠올려서 이 챗GPT가 계속 단어를 가져오는 건데요. 예. 그러다 보니까는 말은 아주 매끄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래서 100% 인공지능은 맞을 수 없다. 그러니까 정답을 100%낼 수는 없고 인공지능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전제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이 챗 GPT로 인해서 또 GPT-4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구글과 메타도 좀 허를 찔렸다. 그래서 자체 개발 AI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. 지금 우리가 본 오픈 AI처럼 네.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일할 수 있는 녀석들을 만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은 올라온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
언제 어떻게 출시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에서 좀 늦었다라고 볼 수 있을 예. 것 같고요. 그래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 자체는 챗GPT랑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. 메타 네.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클라우드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아주 줄여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나중에는 스마트폰 한 대에서도 동작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수준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서 방향성은 다른데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히 관심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AI 경쟁이 과연 좀 구글링 시대를 바꾸고 빅테크 지형도 크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걸로 우리 소장님은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일단은 확실한 것은 지금 예. 검색 점유율이 거의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 독점이 조금씩 깨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하고요. 네. 하지만 또 검색과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번갈아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나중에는 음성으로 뭔가 챗봇을 부르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의 진보는 아주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GPT-4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.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